오늘의 쓸모있는 뉴스를 골라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어니 장선입니다. 뉴스어니가 고른 첫 번째 뉴스, 500만 원짜리 고글. 이걸 사서 뭘 하면 되지? 기사입니다.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장면이죠. 고글을 쓰면 현실과 가상세계가 연결이 되고 허공에 손가락만 까딱하면 주변에 기기들을 조작하고 이런 장면요. 이와 비슷한 제품이 현실 속에 등장했습니다. 며칠 전에 출시된 애플의 따끈따끈한 신상 MR 헤드셋 비전 프로입니다. MR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조금 더 들어본 VR도 있고 또 AR도 있잖아요. 뭐가 뭔지 한번 정리해보면 VR은 100% 가상입니다. 가상현실, 그러니까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죠. 이건 3D로 구성된 가상세계를 의미합니다. 혹시 그 VR 체험방 가보신 분들 계시다면 좀 이해가 빨리 되실 거예요. 헤드셋을 쓰면 온전히 그 안에서 100% 가상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AR은 대표적으로 포켓몬고가 있죠.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현실 세계에 가상의 사물이 함께 뒤섞여 있는 걸 말합니다. 포켓몬고 보면 고궁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그 화면 안에 포켓몬이 막 등장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애플의 이번 비전 프로는 현실과 가상을 섞은 MR, 믹스드 리얼리티, 혼합현실입니다. AR처럼 현실과 가상 세계를 섞은 거죠. 현실과 가상이 매끄럽게 연결이 돼서 VR보다 훨씬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MR로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착용하는 순간 아이폰에서 보던 앱이 현실 세계 위에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글을 쓰고 거실에 커다란 화면을 띄우는 거예요. 거기서 영화도 보고 부엌에 띄운 작은 화면으로는 음식 레시피를 막 찾아보는 거죠. 이 고글을 쓰면 현실 속으로 가상을 끌어와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과 단절된 VR과는 달리 비전 프로를 쓰고서는 바깥을 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도 사용자의 눈을 볼 수 있습니다. 비전 프로로 영상 통화를 할 때 내 실제 모습을 본뜬 3D 이미지로 소통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자, 이 모든 실행을 눈과 손으로 하는데요. VR 기기는 헤드셋 말고도 손으로 조작하는 컨트롤러가 보통 따로 있는데 비전 프로는 컨트롤러 없이 시선과 손동작만으로 기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한 곳으로 시선을 옮기거나 손가락을 움직이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손가락만 까딱하면 되는 겁니다. 외신들이 호평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었어요. 공간 컴퓨팅의 핵심인 패스스루와 손 시선 추적 등 신기술인데 미 IT 전문지 더버지는 마치 초능력 같다라고 분석하게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패스스루 카메라는 왜곡이 거의 없다고 호평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나니까 이거 저도 하나 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진정하고 고려할 사안들이 있습니다. 가격. 비전 프로는 $3,500, 약 465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추가 기능과 액세서리까지 하면 $5,000, 660여만 원을 훌쩍 넘는다 그래요. 사실 저는 엄두를 내기 어려울 가격인데 가격이 비싸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사면 되죠. 그런데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스포티파이 등이 비전 프로용 앱을 따로 만들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냈거든요. 그 말은 비전 프로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앱이 부족하면 별다른 쓸모가 없는 기기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업체들은 비전 프로가 엄청 많이 팔릴 것 같지 않으니까 굳이 전용 앱까지는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미리 사용해본 미국 기자들에 따르면 무게가 600에서 650g씩이나 돼서 목에 부담이 크다고 해요. 그리고 배터리가 2시간밖에 안 가는 것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비전 프로가 매년 전 세계에서 수억 대씩 팔리는 아이폰처럼 당장 대중적인 인기를 끌기는 어려울 거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애플이 상상하는 미래를 미리 엿볼 수 있는 기기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한때 엄청난 기대를 모았다가 수그러든 VR과 AR 시장이 비전 프로 덕분에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어니가 고른 두 번째 뉴스, 의료 이용 적으면 12만 원 돌려준다고 기사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주사도 맞았는데 병원비는 몇천 원 안팎으로 내잖아요. 해외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굉장히 비싼데 말이죠. 이건 우리가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낸 돈으로 건강보험에서 진료비 일부를 내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건강보험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자, 건강보험을 왜 고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건보료를 낼 청년은 줄고요. 혜택을 받을 고령층은 늘어서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이 큰 상황이잖아요. 건강보험 전체 의료비 가운데 노인의 의료비 비중은 2016년 38%대에서 2021년엔 43%로 올라가 4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의료비 지출액이 빠르게 증가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의료비 쇼핑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유도 있어요. 2021년에 한 해 동안 150번 넘게 진료를 받은 사람이 19만 명인데요. 이건 주말과 공휴일을 빼면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병원을 찾았다는 얘기잖아요. 이들에게 투입된 건보 재정만 2조 원에 육박합니다. 전체 부담금의 7%라고 하니까 무시할 수 없는 수치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이용하는 만큼 진료비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병원에 잘 가지 않는 사람이든 자주 가는 사람이든 건보료를 비슷하게 냈거든요.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적게 이용하는 20살에서 34살까지의 청년층은 1년에 최대 12만 원까지 쿠폰 형태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1년간 외래 진료를 365번 넘게 받은 사람은 진료비의 90%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수술이나 진료 건수로 보상을 해줬는데 화상이나 소아외과 같은 고난도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중증 응급 분야는 더 높은 수가를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의 양보다는 질로 평가해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힘들게 일하는 의사에 대한 보상을 늘려서 의사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걸 막으려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급여의 8%까지만 건보료를 뗄 수 있도록 법을 정해놨는데 정부는 프랑스, 일본 같이 10%대의 건보료율을 유지하는 나라를 참고해서 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앞으로 국민들이 병원에 가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원래 건강보험은 돈이 없는 사람도 큰 부담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려고 만든 건데 정부가 일부의 과잉 진료를 이유로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줄이려 한다는 거죠. 건강보험이 축소되면 사보험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지원금을 올리는 방식으로는 지역, 위험 분야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원이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